에디 게델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키가 작은 선수입니다. 1950년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의 구단주 빌 빅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당시 브라운스는 성적 부진으로 후원사도 끊기는 등 재정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빅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커스단에서 활동하던 에디 게델이었습니다. 게델은 태어날 때부터 갑상선 문제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델을 보고 빅은 독특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빅은 그의 신장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고 상대 투수들이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제대로 던지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빅은 게델이 팀의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그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8월 19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 출전합니다. 빅의 예상대로 18,369명의 관중이 그를 보기 위해서 모였고 게델은 8분의 1이 적혀있는 유니폼을 입고 1회말 선두타자 때 대타로 타석에 들어섭니다. 게델이 타석에 서자마자 18,000여 명의 관중들은 그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빅은 게델에게 협박과 함께 절대 스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게델은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출루하고 대주자로 교체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인권단체에서 브라운스의 게델 기용을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하였고 결국 19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게델은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뛸 수 없었습니다. 이날 게델이 입었던 8분의 1 유니폼은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미 피어셀은 메이저리그에서 소문난 괴짜입니다. 조울증 등 여러 정신질환을 앓기도 했던 그는 야구장에서도 특이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틀즈 가발을 쓰고 타석에 들어서거나 양키 스타디움에 있는 베이브 루스 기념비와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산 100번째 홈런이 나오는 날 특이한 세레모니를 보입니다. 홈런이 나오고 피어셀은 천천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만 앞을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고 달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피어셀은 출발할 때부터 뒤로 달리면서 홈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에 상대 감독은 격분하였고 주심은 피어셀을 퇴장시키고야 말았습니다. 다소 괴짜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피어셀이지만 그는 2번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는 등 레드삭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을 정도로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게일로드 페리가 데뷔하던 1962년은 모든 투수가 타격도 같이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수들은 타격에서 소질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페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리는 통산 314승을 거둔 전설적인 투수지만 타격에는 소질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이에 당시 자이언츠 감독인 엘빈 다크는 다음과 같은 농담을 합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20일 미국 동부 기준으로 약 10시 56분에 달 착륙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불과 20분 뒤에 페리는 정말로 홈런을 친 것입니다. 다크 감독이 페리의 홈런을 직감하고 닐 암스트롱을 달에 착륙시킨 걸까요? 1957 시즌 전 브루클린 다저스는 LA로의 연고지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연고지를 이전하게 되면서 다저스는 지역의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컵스의 마이너리그 팜이 다저스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컵스의 마이너리그 팀은 LA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 팀은 다소 독특한 트레이드를 단행하게 됩니다. 선수 한두 명을 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리그 팀을 서로 트레이드하는 것이었죠.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트레이드로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트레이드 이전 컵스의 마이너리그 팀 이름이 LA 에인절스였는데 트레이드 당시 컵스는 에인절스의 이름권을 다저스에 같이 넘겼습니다. 이는 1961년 LA 다저스 구단주 오말리가 35만 달러의 오트리 구단주에게 판매했고 지금의 LA 에인절스가 창단이 됐습니다. 1982년 조엘 영블러드는 뉴욕 매츠의 중견수였습니다. 8월 4일까지는 말이죠. 이날 영블러드는 선발 중견수로 출장했습니다. 이날 첫 타석에는 비록 아웃됐지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경기 도중 매츠는 영블러드에게 엑스포스로 트레이드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영블러드는 곧장 짐을 싸고 그날 엑스포스 경기가 있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7회 대타로 나와 안타를 치는데 성공합니다. 하루에 2개의 유니폼을 입고 2곳의 야구장에서 하나씩 안타를 때리는 등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낸 영블러드입니다. 참고로 이날 영블러드에게 안타를 허용한 컵스의 퍼거슨 젠킨스와 필리스의 스티브 칼트는 훗날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월드시리즈는 모든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입니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정도로 유명한 선수도 월드시리즈를 한 번 못 뛰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통산 338홈런을 기록한 돈 베일러에게는 월드시리즈의 기운이 흐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86년 돈 베일러는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으로 월드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이듬해 1987 시즌 중 베일러는 미네소타로 트레이드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미네소타는 베일러와 함께 월드시리즈에 진출했고 우승에 성공합니다.
이후 FA가 된 그는 1988 시즌을 오클랜드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일러는 3년 연속으로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습니다. 세 개의 팀에서 3년 연속 월드시리즈는 베일러가 유일합니다. 이후 베일러는 1988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1985년 메이저리그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한 선수에게 주는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을 수상한 베일러. 이런 모범적인 그의 인성이 월드시리즈에 행운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요? 2020년 현재까지 메이저리그 경기에 나선 여성 야구 선수는 없습니다. 제키 미첼 역시도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는 데 실패한 마이너리그 여성 야구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성 야구 선수도 하기 힘든 일을 해냈습니다. 1931년 4월 1일 미첼의 소속팀인 마이너리그 채터누가 루가우스는 양키스와의 시범 경기를 가집니다. 루가우스 선발 바프트가 1회에 2루타와 1루타를 내준 뒤 강판당했고 17세의 여성 제키 미첼이 그를 대신해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하는 다음 타자는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타자들로 꼽히는 베이브 루스와 루 게릭. 그런데 미첼은 베이브 루스를 4구 만에 삼진으로 돌려세운 데에 이어서 루 게릭을 3구 만에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두 전설적인 타자를 삼진으로 잡으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미첼. 그러나 사무국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미첼의 체력 문제를 꼬집으며 그녀의 계약을 무효화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세미프로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1937년 23세의 나이에 은퇴했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그를 생각하면 제키 로빈슨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제키 로빈슨 이전에도 흑인 메이저리그는 존재했습니다. 로빈슨이 데뷔하기 무려 63년 전인 1884년에 흑인 메이저리거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 플리트 워커. 그는 그해 46경기에 출장하는 등 꽤 오랫동안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워커는 이후 인종차별에 의해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뛸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워커보다 이전에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흑인이 있었는데 1879년 윌리엄 에드워드 화이트가 대타로 한 경기 출전하여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워커의 친동생 윌리 워커도 1887년에 경기를 뛰는 등 제키 로빈슨 이전에 3명의 흑인 선수가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로빈슨의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한 업적은 결코 무시될 수 없겠죠. 1911년 8월 4일 점머니 셰퍼는 1루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셰퍼는 이날 1루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1-3루였던 상황에서 1루에 있던 셰퍼는 2루 도루에 성공하면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셰퍼는 이후 2루 도루에 성공했지만 포수가 공을 던지지 않으면서 3루 주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셰퍼는 포수를 흔들기 위해 2루에서 1루로 도루를 시도하였고 성공했습니다. 이후 다시 2루를 향해 달리다 런다운에 걸리고 작전대로 3루 주자가 뛰기 시작합니다. 다만 홈플레이트에서 3루 주자는 아웃됐는데요. 이 당시에는 1루 도루가 금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이후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셰퍼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1루를 훔친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몰랐던 메이저리그 9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공작소였습니다.